자, 2025학년도 고3 3월 모의고사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통 22문제만 해설하고 선택 과목은 추후에 미적 따로, 확통 따로, 기하 따로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지수법칙 이용합니다. 그래서 2에 3분의 2제곱 더하기 3분의 1제곱이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요거 딱 보시면 f 프라임 3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미분하면 3x제곱 빼기 8x 플러스 1이므로 각각 3 대입을 해주면 4번 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3번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AN이 있대요. 그러면 그때 공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각 변에 A2를 나누어 주도록 합시다. 그러면 A2랑 A4는 공비를 2번 곱한 거 차이 나니까 R제곱이 될 것이고 요거는 2R 플러스 3 이렇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리해주면 R제곱 빼기 2R 빼기 3은 0, R은 3이 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그냥 극한 제대로 보시면 됩니다. 0 좌극한 그러면 1이죠. 1 우극한 그러면 2죠. 따라서 답은 2번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그냥 곱의 미분법 해주면 되겠습니다. f'x를 구하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근데 이거 어차피 1 대입할 거라서 아닙니다. 계속 할게요.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x 앞에 거 놔두고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 그러면 이제 f' 1을 계산하면 3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3 해서 9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 여기 지금 세타 예각 처리해주면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는 제4사분면의 각입니다. 따라서 각변환 해주면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됩니다. 제4사분면에서 사인은 예각 아니다 그 음수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구해야 되는데 사인 탄젠트 따로 구하지 말고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잖아요. 그래서 코사인분의 사인 제곱이죠. 구하는 게. 근데 사인 제곱은 1 빼기 코사인 제곱 세타 맞죠? 따라서 이걸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분모고 1 빼기 9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분자 분모 각각 9를 곱해주면 분자는 마이너스 3, 분모는 8이 되어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번 자 부정적분 하고 이제 상수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fx가 어떻게 되냐 면 4분의 1x 4제곱 더하기 2분의 1x 제곱이죠. 근데 F0이 마이너스 1이래요. 그러면 여기 딱 마이너스 1 배치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F2의 값은 4 더하기 2 빼기 1, 5.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자, 여기 지금 A가 합차로 나와 있네요. 합차로 바꿔줍시다. 그러면 두 개를 더하래요. 더하면 로그 6 곱하기 빼래요. 빼는 거는 진수의 나눗셈이니까 로그 2분의 3. 맞죠? 여기까지만 하고. 그러면 양변에 이제 b를 곱할게요. 그러면 ab가 뭐가 되죠? 우리 이거 아니죠? 로그에 a에 b가 있고 곱하기 로그에 b에 c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로그에 ac가 됩니다. 맞죠? 그러면 b를 곱했으니까 지금 60이죠. 60 맞죠? 그러면 이 로그 6이 날아갑니다. 따라서 로그에 2분의 3이 됩니다. 그럼 이거를 또 이용할 거예요. 어디서 이용할 거냐면 여기 10을 씌울 겁니다. 10에 ab제곱 구할 거니까 요거는 2분의 3이 돼서 답은 3번입니다. 근데 뭐 여기까지 안 가도 그냥 로그 ab 이게 로그의 ba분의 1 이렇게 역수관계에 있다는 것만 파악하면 풀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9번 자 거리 위치 문제입니다. 일단 문제에서 양수 a에 대해서 시각 t는 a에서 점 p의 위치가 0이래요. 그러면 이거 정적분 해줍시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접근하냐면 0에서 a까지 접근한 값이 0이래요. 그러면 0 대입하면 0이고 a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a제곱에 3 빼기 a는 0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a가 양수를 했으니까 a가 3이 나옵니다. 그럼 다 지우고 a가 3이니까 2a가 6이다 이렇게 하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요 친구 한번 인수분해 할 수 있지 않나요?
마이너스 3t로 묶으면 마이너스 3t t 빼기 2 맞죠?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것입니다. t축 표시하고 얘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고 0, 2 좀 더 현실감 있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다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0이고 2고 현실감 없는데요. 잠시만요.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딱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6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2차 함수고 그러면 거리를 궁금해하네요.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요 색칠한 넓이, 요 색칠한 넓이, 적분값이 아니라 적분값을 다 절대값 씌워줘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 주황색 부분을 우리 구할 수 있죠. 바로 적분 없이 6분의 최고차항 절대값 씌우면 3, 그 다음에 2에서 0 빼면 2고 이거 세제곱하면 곱해주면 이게 4가 되는 거죠. 맞죠? 주황색 부분은 4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빨간색 부분인데 빨간색 부분은 적분해야 됩니다. 일단 적분합시다. 0부터가 아니라 2부터 6까지 VT, DT를 해주면 됩니다. 맞죠? 그러면 이거 이제 해주면 마이너스 t의 세제곱 플러스 3t의 제곱 하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2부터 6까지 정적분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6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216 216이니까 마이너스 216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8 해주고 빼기 마이너스 8 플러스 12가 될 것입니다.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08이고 빼기 4 해서 마이너스 112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빨간색은 적분값입니다. 우리가 거리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만큼 움직이느냐 다 양의 값으로 절대값을 씌워줘야 돼요. 따라서 4의 절대값 씌우면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2의 절대값 씌우면 112가 됩니다. 따라서 둘이 더하면 116,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지금 딱 보니까 3의 배수인 거 아닌 거 이렇게 우리가 경우를 세어 보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일단 나열해 볼까요? 대충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10 마이너스 19니까 1이 되죠. 그 다음에 A1 A2 그 다음에 A6까지 더하면 어떻게 되죠? 10 마이너스 9에서 한 바퀴 1 그 다음에 한 바퀴 더 돌죠? 그러니까 이 값은 2가 됩니다. 요거를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요 숫자와 요 숫자, 요 숫자와 요 숫자 규칙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뭐죠? 즉 1부터 3K까지 더했다면 그 값은 다 K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적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시그마 K가 1부터 AK를 더할 건데 3N까지 더한대요. 그러면 이 값은 N이 됩니다. 왜? 아까 우리가 실험했던 것처럼 요 N이 그대로 따라옵니다. 맞죠? 그러면 요 문제에서 나와 있는 요 친구가 요 N 따라가니까 그냥 N이 되더라 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즉 우리가 해야 할 거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움직일 때 AK를 다 더하래. 근데 요 스몰 n이 같아지도록 하는 스몰 n을 찾아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n이 3의 배수이냐 아니냐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한번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 1, 2, 3, 4, 5, 6, 7, 8, 9 제가 지금 적은 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 2, 0 요런 기준으로 쪼갰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 n은 3t 플러스 1, 얘는 3t 플러스 2, 얘는 3t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t를 적절히 조정을 해서 자, 그러면 케이스를 이제 분류를 할 건데 이렇게 분류하겠습니다. 첫 번째 n이 3의 배수일 때, 그 다음에 n이 3t 플러스 1꼴일 때, 그 다음에 n이 3t 플러스 2꼴일 때 이렇게 제가 케이스 분류를 해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일단 우리 목표는 요게 되어야 해요. 요게. 자, 그럼 가봅시다. n이 3t일 때 n이 3t일 때를 계산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시그마 k가 1부터 3t까지 ak를 더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ak는 다 시그마 한 거는 t가 되겠죠.
요 t 따라오니까. 맞죠? 근데 이거는 결국 누가 되어야 하냐? n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 케이스에서의 n은 3t입니다. 여러분, 3t가 7이에요. 그럼 t는 얼마죠? 0이죠. 말이 안 됩니다. 따라서 요 케이스는 안 됨. 자, 2번 가보겠습니다. 2번. 자, 2번은 무슨 소리냐? 시그마 k가 1부터 있는데 3tak까지 더한 다음에 다시 또 누구를 더했냐? 10을 더했죠. 왜냐면 사이클이 10,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맞죠? 근데 요 친구가 우리가 t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요 친구가 t다. 그래서 10 더한 거는 뭐가 되어야 하냐? n이 되어야 합니다. 요때 케이스에서 n은 3t 플러스 1이므로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등식 정리하면 이 t가 9가 됩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우리 지금 t가 정수입니다. 정수. 정수라서 t가 2분의 9가 되는 순간 안 된다. 이 케이스도 안 됨. 그렇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n은 3t 플러스 2꼴 가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시그마 k1부터 n까지 ak를 더했다는 거는 일단 시그마 k는 1부터 3t가 아니라 3t죠. 3t까지 더해주고 두 번 더 더한대요. 두 번 더. 그러면 뭐가 어찌 됐던 간에 10, 마이너스 19 이 사이클을 돌기 때문에 20을 더해주는 겁니다. 맞죠? 10 두 칸 더 갔으니까. 자, 그러면 요게 무엇이 되어야 하냐? n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거 간단하게 정리해주면 t 플러스 20이 되는 거고 n이 되기 위해서는 3t 플러스 2가 되어야 합니다. 요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t 넘기고 2 넘기면 2t가 18이 돼서 t가 9가 됩니다. 답에 9 없는데요. 하지 말고 우리는 n을 구해야 하니까 요 t를 역값에 대입을 해주면 n이 29가 등장하게 되어서 답은 5번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규칙을 간단하게 이렇게 표시해보고 나중에 케이스 문제에서 문제를 푸는 걸 추천합니다. 11번 0이 아닌 실수 A에 대해서 함수 fx를 저렇게 뒀다. 그럼 저거 뭐 미분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간단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fx가 x제곱 x 플러스 3a 곱한 다음에 4a를 더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요거 때문에 이제 a의 케이스가 지금 모르죠. a가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0보다 크냐 작냐 이렇게 한번 쪼개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첫 번째 a가 0보다 크다. 두 번째 a가 0보다 작다. 그러면 이제 축을 그려주지 말고 우리 지금 그래프 그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친구를 그린 다음에 y는 4x만큼 들어 올리면 되는 거죠. 따라서 축 말고 이렇게 x축과 평행한 직선을 설정해 줄 겁니다. 이렇게 y는 4a y는 4a 맞죠? 그럼 이제 최고치 한계수가 1이므로 여기서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 둘 하나 둘 그다음에 여기도 하나 둘 요런 모양이 될 겁니다. 왜? 0에서 지금 접하죠. 0에서 접하고 나머지 근이 여기가 마이너스 3a 여기가 마이너스 3a가 될 것이니까요. 맞죠? 근데 여러분 이상한 게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함수 fx의 극소값이 마이너스 40이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요 값이 마이너스 40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a가 0보다 클 때는 말이 안 되죠. 극소값이 마이너스 40이어야 하는데 지금 이미 0보다 큽니다. 따라서 요 케이스는 안 됩니다. 그쵸?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케이스는 요 케이스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이제 미분에서 뭐 저걸 구해야 될 텐데 3차 함수 비율 관계로 가봅시다. 지금 여기가 이렇게 딱 쪼갰을 때 1대 1대 1이죠. 맞죠? 따라서 여기가 극값을 갖게 하는 x값이 마이너스 2a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는 f의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40이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f의 마이너스 2a를 대입한 값을 조사해보면 f의 마이너스 2a라는 거는 정리하면 4a 세제곱 플러스 4a가 됩니다. 근데 이게 얼마가 되어야 하냐? 마이너스 40이 되어야 한답니다. 그쵸? 그럼 양변에 4 나눠서 정리하면 a 세제곱 플러스 a 더하기 10은 0입니다. 조립제법 써주면 마이너스 2로 이제 처리가 되거든요. 나머지 두는 허근입니다. 따라서 이때 조립제법 써서
a가 마이너스 2다 라는 걸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게 f2의 값이니까 x에 2를 바로 대입을 해줍시다. 대입을 바로 해버리면 8 더하기 16a가 되죠. 그러면 이제 a가 마이너스 2니까 답이 8 빼기 32에서 24. 답이 1번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2번. 함수 fx가 이렇게 있고, 뭐, 이런 상황이네요. 그러면 이제 B에서 좀 찝찝하게 Y 좌표를 안 가르쳐 줬네요. 근데 이게 6인 걸 여러분들이 대입하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6 일단 표시해두고, 그 다음 읽어봅시다. 색칠한 부분 넓이 구하래요. 근데 그때 여기 점 A가 접점이래요. 요 직선과 곡선이 접하는. 그러면 저 접선 바로 구해야겠죠? 좌표 설정을 해줍시다. A가 A가 T, A가 T, FT라고 한번 해볼게요. T, FT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냐. 지금 요 접선이 원점이 지나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점 A에서의 기울기가 F'T입니다. 따라서 Y는 F'TX 이렇게 처리가 될 거란 말이죠. 맞죠? 근데 지금 여기에 T를 대입한다면 함수값이 FT가 나와야 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함수값이 FT더라. X에 T를 대입했을 때. 맞죠? 그러면 지금 이제 좌변은 3차죠. 우변은 2차 곱하기 1차에서 3차죠. 그러니까 T에 대한 식이 하나 나와요. 그때 바로 T가 얼마죠? 1이라는 게 나옵니다. 요 식을 가지고 T가 1이다 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바로 A가 1,6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거 이제 필요 없는 거 지우면 A가 1,6이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이 6 익숙하지 않나요? 바로 점 B의 Y좌표가 6이었습니다. 그래서 B가 Y좌표가 6입니다. 마이너스 2,6. 그러면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평행한 X축과 평행한 직선이 점 B와 A를 뚫고 지나간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건데, 그 다음에 볼 거는 이제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하는데, 어떻게 구하냐? 자, 원래 어떻게 하냐면, 쪼갭니다. 이렇게 세로로 쪼갭니다. 그럼 이쪽 부분, 요 곡선과 요 y는 0, 이제 빼서 적분해서 구하고, 그 다음에 요 친구, 접선식 아까 구했죠? 구했고, 요 곡선식에서 접선식 빼서 이제 범위만큼 정적분해주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아까 우리, 요 문제에서 그 실제 면적과 적분값에 대한 차이를 한번 느꼈잖아요.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 뭔가 익숙한 도형이 있지 않나요? 익숙한 도형. 발견을 시켜드리면 자 일단 여기가 3입니다. 길이가. 맞죠? 그 다음에 요 길이가 2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높이가 6이 됩니다. 그리고 요 선과 x축은 평행합니다. 사다리꼴이죠. 사다리꼴 넓이는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구할 수가 있고 지금 어떤 일이 생기냐 문제는 요 넓이입니다. 요 넓이 요 색칠한 넓이와 요 색칠한 넓이 어떻게 구하냐 하나는 안 구해도 되고 하나는 구해도 돼요. 그 말은 즉슨 여기 아까 y는 6이라는 직선을 제가 쫙 그렸잖아요. 그 직선을 기준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네? 그러면 정적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좋습니다. 이제 함수 세팅을 y는 fx가 아니라 fx 빼기 6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낮추는 겁니다. 한번 낮춰볼게요. 낮춰보면 요런 상황이 생기겠죠. 맞죠? 그러면 요 사이에 있는 친구 누군지 모르겠지만 안 구해도 돼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요 fx 빼기 6을 x는 2에서 1까지 정적분 해버리면 우리 요 친구 적분 값이 나옵니다. 넓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적분 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의도하는 대로 구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될 게 뭐냐 사다리꼴 넓이를 구합니다. 아까 요 표시한 사다리꼴 넓이를 구한 다음에
fx 빼기 6을 이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정적분한 값을 더해준다면 요 값은 더해지고 요 값은 빼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됐죠? 그러면 밑에 한번 식을 정리해서 적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넓이란 사다리꼴 넓이 바로 구합시다. 자,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윗변 길이 아랫변 길이 더하면 5죠. 따라서 사다리꼴 넓이는 5가 아니죠. 15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플러스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누구를 정적분하냐? fx가 아니라 fx를 6만큼 끌어내려요. 끌어내리면 지금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정적분했을 때 요런 상황이 하나 더 나옵니다. 따라서 요 친구를 정적분한 값이더라. 됐죠? 그러면 편의를 위해서 요 친구만 따로 빼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fx가 뭐였죠? 자, fx가 뭐였냐면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빼기 x 플러스 4였네요. 자, 그러면 이제 정적분 해야 되니까 적어주면 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빼기 x 빼기 2 dx 이렇게 되겠습니다. 가능하죠? 자, 그럼 요거 정리해주고 15를 더하면 답이 나옵니다. 정적분 해주면 4분의 1 x 내제곱 더하기 3분의 2 x 세제곱 빼기 2분의 1 x제곱 빼기 2x를 마이너스 2에서부터 1까지 정적분하자. 그러면 1 대입한 거는 그냥 개수들 다 적은 거니까 그냥 적어주면 됩니다. 4분의 1, 3분의 2,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 맞죠? 요거를 뺄 겁니다. 마이너스 1이 대입한 값을.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대입하면 16이니까 4 3분의 16 빼고 그 다음에 2 빼고 4 더하고 맞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빼기 다 바꿔줄까요? 부호를? 좋습니다. 그럼 여기가 빼기 더하기 더하기 여기가 빼기 이렇게 될 것입니다. 맞죠? 그럼 없어지는 것부터 정리를 해주면 좋겠네요. 괄호 다 풀게요. 괄호 다 풀고 일단 정수 발견합시다. 2 마이너스 2 날아가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4 끌고 오면 마이너스 8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친구 3분의 18 나와서 6 되죠. 플러스 6 그 다음에 이제 요 친구 정리하면 마이너스 4분의 1이 돼서 마이너스 2 빼기 4분의 1이 됩니다. 맞죠? 이 값을 어떻게 해야 되냐? 15를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형광펜으로 그린 요 친구 값을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넓이는 13 빼기 4분의 1 13이 4분의 52죠. 따라서 답은 4분의 51이 되겠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3번 가봅시다. 0이 아닌 실수 A에 대해서 자, 여러분 일단 무조건 0이 아닌 실수가 나왔다. 그러면 0보다 크다, 작다 이거를 생각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럼 바뀌는 친구가 얘입니다. 얘가 변화되고 얘가 고정이 됩니다. 그럼 고정되는 그래프를 먼저 그려주어야겠죠? 구간도 마이너스 파이고 이거 지금 주기도 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양 그대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딱 그리고 여기 그리고 그러면 여기 2가 되겠죠? 2고 마이너스 2고 코사인이 원래 이렇게 움직이는데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바뀌겠죠. 그 다음에 1 올라가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죠. 맞죠? 0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렇게 맞죠? 오른쪽에 그린 게 1 빼기 코사인 세타입니다. 세타 없죠? x입니다. 1 빼기 코사인 x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요렇게 쪼개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파이 여기가 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제가 이제 왼쪽에 뭐 할 거냐 A 값에 따라서 A sin x가 어떻게 그려지는가를 확인해 볼 겁니다. 일단 A가 만약에 0보다 커요. A가 만약에 0보다 크면 요렇게 상황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까? 그래프가. 그럼 그때 최대값은 여기 있고 최소값은 여기 있겠네요. 뭐 여기도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지금 A가 양수이면 A 빼기 0이 4가 되겠죠. 그때 A는 4가 될 것입니다. 맞죠?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주황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A가 만약에 요렇게 애매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애매하게 되었다 해도 지금 최대값이 어떻게 되죠? 애매하게 되면 최대값이 2, 최소값이 0이 됩니다. 그러니까 2 빼기 0이 4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황색은 안 된다. 그럼 바로 A가 0보다 작은 쪽으로 갑시다. 만약에 그래프가 요래 그려졌다 칩시다. 요렇게. 그럼 최대값은 2죠. 최소값은 A죠. A가 0보다 작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부호 신경 안 쓰고. 그럼 요게 4가 되고 싶대요. 이때 만족한 A가 마이너스 2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져야 된다. 라는 거죠. 그럼 요 위에서 최대, 밑에서 최소를 가질 거니까 그때 A 값이 마이너스 2더라. 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4랑 마이너스 2밖에 없으니까 이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8,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여러분. 요런 말 있잖아요. 요런 말. 모든 실수 x1, x2에 대하여 어떤 요런 관계인. 그러니까 x2가 무조건 오른쪽에 있고 x2가 무조건 왼쪽에 있는 거예요. 같지 않을 때. 자, 그럼 부등식이 요렇게 된대요.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a의 값의 범위가 요거 또는 요거다 라고 되어 있어요. 퍼져 있네요. 이렇게. 퍼져 있는 거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적분에 의한 부등식을 정리를 해줍시다. 자, 여러분 지금 윗끝 아래끝 다 똑같죠? 넘길게요. 넘기면 어떤 모양이 되냐? 이런 모양이 됩니다. 넘긴 걸 밑에 적으면 이렇게 됩니다. 인테그랄 x1부터 x2까지 적분할 건데 ft에서 뺄 겁니다. 누구를 뺄 거냐면 f'A 여기가 t 빼기 a 그 다음에 빼기 fa고 이렇게 제가 적분을 할 거래요. 근데 이걸 조금 더 다르게 적어볼게요. 조금만 더 다르게 적어본다면 이렇게 색깔이 좀 줄까요? 이렇게 요거 자체를 dt 한 개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말입니다. 요 조건에 의해서. 맞죠? 그럼 요거 봤을 때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있나요? 지금 문제에서 ft 적분하는 그런 적분 변수는 x인데 x를 쓰려면 이제 x1, x2랑 좀 헷갈릴 것 같으니까 t로 쓴 거죠. 그래서 t가 적분 그냥 변수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을 조금 이끌어 보겠습니다. 밑에 잠시 내려오시면 여러분 일단 y는 fx라는 함수가 있어요. 함수가. 그럼 제가 여기에다가 어떤 상황에서 a, fa가 있겠죠. 요 점 좌표하는 점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 접선이 있대요. 접선. 요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해죠? 일단 기울기가 f'a죠. 요 a에서의.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지나는 점 다 계산을 해주면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될 겁니다. y는 f'a에다가 x 빼기 a 그 다음에 함수값 fa를 더해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x는 a에서의 접선이 되겠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 까만색 그래프 그냥 예시로 까만색은 3차 함수로 그렸습니다. 아무 함수. 그러면 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라는 겁니다. 요 위의 상황을 보고. 그럼 잠시 잘라줄까요? 잘라서 작게 해서 이쪽을 잠시 모셔두고 생각을 하면 요 위에서의 상황이 아이고 이것 자르면 안 되는데 오케이. 자, 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여튼 요 위의 상황이 요 밑에 적은 상황과 비슷하지 않나 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에 있는 요 표시 있잖아요. 요 표시는 그냥 x가 t로 바뀌었을 뿐이지 그냥 t는 a라고 적을게요. 여기선 지금 t가 변수니까. 따라서 t는 a에서의 접선을 의미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어떤 4차 함수가 있는데 그거에서 접선을 뺐대요. 근데 그거를
x1에서 x2까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에서 4까지, 뭐 0에서 8까지 정적분한 값은 항상 0 이상이래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x1, x2 어떤 거 들고 와도 상관없습니다. 크기만 생각하면. 근데 그 적분값이 0보다 크대요. 그 말은 즉슨 뭘 가져와도 0보다 크니까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노란색으로 여기 지금 물결치고 있는 이 친구, 즉 피적분함수도 0보다 크다라는 말이 됩니다. 맞죠? 그럼 진짜로 요거를 이제 옆으로 제껴두고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요 친구도 결국에는 0보다 커지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할 수 있냐? FT가 그거 나왔대요. 요거보다. 맞죠? 그러니까 항상 4차 함수가 t는 a에서의 접선보다 항상 크거나 같대요. 겹치거나 위에 있대요. 근데 그걸 만족하게 하는 a가 양쪽으로 퍼져 있네요. 그리고 f는 4차 함수래요. 양쪽에 퍼져 있고 저렇게 됐다. 요런 그래프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요? 일단 뭐 바로 답을 내리기 전에 요런 함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런 함수. 그럼 만약에 접선이 이렇게 있다고 쳐요. 요 상황에서 접선이 쫙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일단 여기에서는 요게 만약에 A라면 만족하죠. 빨간색이 위에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요런 상황도 봅시다. 요런 상황도 빨간색 위에 있죠. 그 다음에 요런 상황 어때요? 여기는 위에 있지만 뚫고 지나가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이 소리죠. 모든 t에 대해서 지금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지금 요 상황에서는 지금 그게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때는 A가 부적절하다 이거죠. 그럼 어디까지가 딱 바운더리냐? 요까지가 바운더리 아닐까요? 딱 여기서 공통으로 접하는 순간이 뭔가 좀 적절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맞죠? 그럼 실제로 이 친구가 접선 1하면 여기서 양쪽에 A를 쫙 표시를 해버리면 지금 색칠한 부분이 마이너스 1 이하, 그 다음에 3 이상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면 문제에서 원하는 함수 개형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를 다시 차분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릴 수가 있냐? 어떻게 그릴 수가 있냐?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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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맞죠? 그러면 아까 그림 그렸듯이 요쪽이 다시 할게요. 요쪽이 여기까지가 딱 경계고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3이 된다. 요소입니다. 그럼 딱 문제 조건을 만족하죠. 접선이라는 거는 내가 접선을 어떻게 끌 건데 이거는 무조건 4차 함수를 뚫을 수 없다. 맞죠? 무조건 같거나 밑에 있어야 된다. 라는 게 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런 상황인 건 이해가 됐어요. 요 직선을 y는 뭐라 할까요? px 플러스 q 라고 하면 4차 함수랑 요 직선이랑 교점에서의 이제 중근이 마이너스 1이랑 3이 되는 거죠. 맞죠? 그럼 이제 나머지 조건을 찾아버리면 이제 f 값을 완벽하게 구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잘 보세요. 원래 x축에 이렇게 접해 있었다면 그냥 우리가 편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직선만큼 들어 올린 거죠. 직선이 원래는 y는 0이었다면 요런 1차 함수로 들어 올린 거죠. 맞죠? 그래서 들어 올렸다라는 것을 조금 염두에 두면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여러분 4차 함수에서 이런 독특한 성질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마이너스 1이죠. 3이죠. 그러면 여기 친구 극값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요 친구. 요 친구에 해당하는 x값이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 지금 요 친구랑 요 친구 평행합니다. 요 접선이랑 요 친구랑 평행합니다. 평행하는데 문제에서 요 빨간 색깔이 y는 fx죠. 문제에서 f1이 f'1이 1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1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요 직선의 기울기도 1이다. 즉 y는 x 플러스 k로 둘 수 있지 않냐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맞죠? 그럼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럼 이제 fx 식을 세워볼게요.
fx 뭐냐? 일단 지금 최고치 한계수가 1이죠. 1인 4차 함수니까 요렇게 중근을 가집니다. 땅, 땅 맞죠? 그리고 이거를 x 플러스 k 직선만큼 들어 올린 게 fx입니다. 됐죠? 그럼 우리는 구해야 하는 건 F4입니다. 구해야 하는 건 F4고 F1이 15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변에 X를 1을 대입하면 15라는 것은 F1인데 4 곱하기 4 플러스 1 플러스 K 맞죠? 그럼 K 플러스 17이 15니까 K가 마이너스 2라는 결론을 얻습니다. 그럼 마지막 결론 X에 4를 대입한 게 우리가 구하는 답입니다. 따라서 F4는 3 빼면 어차피 1이니까 날리고 5의 제곱 25 플러스 4 플러스 K 29 더하기 K죠. 근데 K가 마이너스 2니까 29에서 2 빼서 27 구하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5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실수 APQ가 있고 PQ는 대수관계가 있습니다. 함수 fx가 이렇게 있고 함수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실수 전체 집합으로의 1대1 대응일 때 요 값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밑줄을 엄청나게 많이 끄은 게 1대1 대응인데 우리가 평상시 생각하는 1대1 대응은 뭐가 생각나죠? 역함수가 생각이 나겠죠. 근데 역함수도 역함수 나름인 게 여러분 만약에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칠게요. 이런 함수. 이런 함수가 있는데 정근선이 이렇게 쫙 있어요. 정근선. 근데 정근선이 쫙 있는데 이런 함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함수 역함수 존재하나요? 존재하죠. 근데 공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의 함수는 아니다 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실수 전체 집합으로 가야 해요. 어차피 우리가 정의역은 실수 전체 집합으로 뭐 설정을 해주겠죠. 해주는데 이제 공역 그러니까 치역과 공역이 똑같은 게 뭐 요거 상황이니까 우리 함수가 갈 수 있는 y좌표의 범위가 실수 전체 집합이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그려보면 잘 그리면 좋습니다. 이거 잘 그리면 좋습니다. 잘 그리기 위해서는 일단 축을 긋고 이렇게 딱 그어줍니다. x, y 원점 맞죠? 근데 뭐 요거를 좀 땡길게요. 이렇게 그려봅시다. y 0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점근선이 필요한데 지금 y는 2의 x제곱 그래프를 4만큼 내렸네요. 그럼 점근선을 이렇게 파랗게 쫙 다시 하늘색으로 쫙 들어 올릴 거니까 쫙 이렇게 그려줍시다. 그려주고 들어 올리기 전의 형태가 이런 형태입니다. 0, 마이너스 3을 지나고 그 다음에 어디를 지나면 2를 지납니다. 2. 그러면 이거 4라고 하면 여기가 2를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다시 여기가 몰래 쫙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그럼 지우면 얘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들어 올렸다 치면 이렇게. 일단 지금 PQ 신경 안 쓰고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쫙 그렸다 치고 그다음 또 들어 올리면 이렇게 됩니다. 함수가. 다시 그리면 요렇게 되겠죠. 여기가 3이고 맞죠? 그리고 여기가 4고 맞죠? 이미 들어 올린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공역이 아까 말했듯이 치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치역을 표시해보면 요쪽 부분은 얘가 처리해 줄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요쪽 부분도 끝까지 가니까 얘가 처리해 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겹치죠. 동시에 올 수가 없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 얘 좀 가만히 놔두고 또 누가 필요하냐? 지금 요쪽 아래 공간에 지금 치역이 없죠. 그걸 누가 결정해 줄 거냐면 이 로그 함수가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로그 함수가.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필요한 공간이 여기부터 밑에잖아요. 맞죠? 그럼 로그 함수를 이제 단전에서부터 쫙 올릴 건데 어떻게 끌어올리냐? 요렇게 끌어올리면 됩니다. 여기까지 딱 올 거라 가정하고 요렇게 맞습니까? 그럼 제가 지금 형광펜으로 그린 요 친구들이 우리가 구한
모든 fx 그래프가 됩니다. 주황색 위에 2개, 그 다음 밑에 보라색 1개. 맞죠? 이 상태에서 문제를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p를 0으로 설정을 안 한다면 이 범위 때문에 p가 0보다 커지는 순간 무한대로 못 가요. 지역이. 음의 무한대로 못 가요. 그래서 p를 0으로 일단 고정을 해줘야겠습니다. p는 0. 자, 그럼 q가 어디까지냐? 아까 우리 일단 모양이 이런 형태인 거 봤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침범하면 안 되니까 여기 상황을 보시면 여기의 y좌표가 3이에요, 3. 그럼 이때 x좌표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야죠. 누굴까요? 누가 나오죠? 3이 되게 하는 x좌표 누가 나오죠? 3인가요? 3,3 지나는 거 맞나요? 맞죠? 그래서 3,3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죠. 3,3이 아니죠. 3,3이 아니라 조금 이 그래프를 좀 잘못 그린 것 같은데 다시 얘를 홀쭉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를 홀쭉하게 쫙 끌어올리고 이 친구를 주황색으로 쫙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올라오게 하면 딱 맞습니다. 그럼 이때 이제 얘가 어디를 지나냐? 4,3을 지나게 됩니다. 누가? 로그 함수 그래프가. 맞죠? 그럼 4,3을 지나게 하는 A 값이 누구냐? 그걸 찾는 거죠. 자, 4,3이 아니라 3,3, 3,3. 3,3. 자, 그러면 저 로그 값이 F3이 3이어야 하니까 3은 어디까지죠? A 플러스 로그 2의 3이 됩니다. 그럼 A는 3 빼기 로그 2의 3이 됩니다. 맞죠? 그럼 이걸 정리하면 로그 2의 8이 3이죠. 따라서 로그 2의 3분의 8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자연스럽게 Q가 결정이 됩니다. Q가 3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지금 어떠한 가로선을 그어도 하나밖에 안 만납니다. 맞죠? 어떠한 세로선을 그어도 하나밖에 안 만납니다. 교점이. 맞죠? 그래서 그렇게 일단 개형은 잘 찾았다. 그럼 이제 주어진 거 구하면 되겠습니다. PQ 더하면 3이죠. 반띵하면 F의 2분의 3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F 2분의 3이라는 거는 이쪽 범위에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A 더하기 로그의 2의 2분의 3 맞습니까? 그러면 A를 다시 한번 적어주면 로그의 2의 3분의 8이 되고 이걸 더하래요. 진수끼리 곱하면 되겠습니다. 로그 2의 4 답은 2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1대1 대응이라는 말 때문에 역함수에 주목하기보다는 로그 함수가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냐 그걸 결정하게 하는 P의 값, Q의 값이 누구냐 요 공간이 차지하는 게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케어할 거냐를 잘 고민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6번 넘어갈게요. 요거는 자르고 넘기고 덜 잘랐네요. 다시 자를까요? 그냥 지울까요? 좋습니다. 지울게요. 어차피 다 했으니까 넘기고 자, 그러면 자 16번 다시 또 힐링을 해보도록 합시다. 방정식 요거로 만족시키는 x의 값을 구하시오. 일단 진수 조건 x 플러스 10도 0보다 크다는 거는 그냥 이거를 만족시키면 되는 거니까 x가 2보다 크다 한번 적고 갈게요. 그 다음에 지금 밑을 보니까 제곱 차이가 나죠. 그럼 요걸 제곱해줘야겠습니다. 요 친구를 따라서 x 빼기 2의 제곱은 x 플러스 10 정리해서 넘기면 x제곱 빼기 5x 빼기 6은 0입니다. x가 6 또는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x가 6이 되겠습니다. 17번 서로 다른 시근의 개수가 3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것도 아까 몇 번이었죠? 아까 11번 문제랑 비슷한 형태죠. 그래서 11번 문제처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얘를 찢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 y는 3 아니다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그 다음에 y는 k의 연립방정식 형태 즉 두 그래프의 교점을 실근의 개수로 볼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정리하면 x제곱으로 묶었을 때 x제곱 플러스 3이 다시 x제곱 곱하기 x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러면 그는 마이너스 3 뚫고 지나가고 0에서 접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될 겁니다. 쫙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맞죠? 그럼 여기가 0일 거고
맞나요? 맞죠? 0일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3입니다. 3차함수 위치 비율 관계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더라. 마이너스 1은 필요 없으니까 지웁시다. 그러면 지우면 서로 다른 시그널 개수가 3이 되도록 하고 싶대요. 그럼 여러분 3이 될 거면 요렇게 지나야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 둘, 셋.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fx가 아니라 요 주어진 3차 함수의 극대값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2,4가 됩니다. 즉, 요 y는 k, 주황색 직선은 1, 2, 3 이렇게 되면 교점의 개수가 3개, 즉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3이 되겠습니다. 18번 넘어가겠습니다. 18번. 자, 수열의 합입니다. 이거 잘 낚일 수 있으니까 차분하게 계산해주면 좋겠습니다. 18번. 일단 요거 다 제쳐주고 요 친구 밑에 거 정리를 해봅시다. 값 구하래요.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인데 이렇게 곱해주면 a의 k의 제곱 맞죠?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2ak 맞죠? 그 다음에 상수항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시그마 다 풀 수 있죠? 풀어버리면 시그마 k는 1부터 8 a의 k의 제곱 더하기 상수비 앞으로 나오고 k는 1부터 8까지 AK. 문제는 요게 마이너스 3으로 적어서 틀린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사실은 마이너스 3이 아니라 요 의미죠. 맞죠? 1을 8번 더한 거에 3을 곱하고 뺐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위의 식에 나온 값을 적절하게 대입을 해주면 20 더하기 28, 16 빼기 24 해버리면 얼마가 나오죠? 36 빼기 24니까 12. 답은 12가 되겠습니다. 맞죠? 19번 가겠습니다. 다항함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걸 만족시킬 때 요걸 구하라. 자 여러분 그러면 x의 양변에 0 대입하면 뭐 의미 없죠. 바로 미분할게요. 미분하면 fx 더하기 x제곱은 fx 더하기 x의 f'x 빼기 3x제곱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양변에 똑같은 fx 있으니까 지워주고 지워주면 정리해주면 f 곱하기 x 곱하기 f'x가 4x 제곱이 되죠. 근데 이거는 x 곱하기 4x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 위에서 다항함수 fx에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죠. 그럼 f'x도 다항함수가 됩니다. 즉 다항함수가 되기 때문에 뭐 양변을 x로 나누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x에 f'x를 곱한 것은 4x 제곱이 나오는데 x에 4x를 곱한 거랑 똑같네? 따라서 요 네모끼리는 똑같네? 요런 과정으로 가야 됩니다. 뭐 양변에 x를 나누고 이런 개념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해야 하는 것은 미적분하게 기본 정리가 아니라 그냥 정적분 써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F4만 구하면 되나요? F4 갑니다. F 적분하면 2x제곱이 있는데 0에서 4까지 정적분 따라서 4, 4, 16 2 곱하면 32 32가 구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있는데 요 상황에서는 그냥 길이 주어진 거 다 표시 비율관계 다 표시 해봅시다. 일단 뭐 눈에 띄게 파란색으로 가봅시다. AD가 루트 2래요. 루트 2 표시. 그 다음에 AB, AC 2대 1이래요. 그러면 여기가 2K, 여기가 K. 맞죠? 그 다음에 BC를 3대 1로 내분한대요. 그러면 여기가 3T, T.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적어주고, 또 뭐가 보이나. 코사인 세타를 이용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이제,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죠. 요거를 조금 알기 쉽게 2루트 2분의 1로 정리한 다음에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일단 여러분 코사인 법칙을 삼각형 ABD 입장에서 써주시다. 삼각형 ABD 써주면 코사인 세타는 얼마였죠? 2 루트 2분의 1이 됩니다. 그럼 코사인 세타 어떻게 되냐? 분자는 9t제곱 더하기 2 빼기 4k제곱 맞죠? 그 다음 2배의
이렇게 한 거니까 6 루트 2 곱하기 t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요 친구랑 요 친구를 비교할 건데 지금 2 루트 2분의 1에서 분모가 똑같아지려면 분자 분모에 3 루트 2t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3t를 곱하면 됩니다. 3t.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요 친구가 3t가 되어야 하므로 이걸 4k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4k의 제곱은 9t 제곱 빼기 3t 플러스 2가 되겠죠. 맞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문제를 풀까요? 각이 주어진 게 없는데 여기 한 개 더 있죠. 확대해보면 여기가 파이 빼기 세타가 됩니다. 여러분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이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한 번 더 써봅시다. 삼각형 ADC에서 써보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어떻게 되냐? 요거는 마이너스 2 루트 2분의 1이 되고 코사인 법칙을 쓰면 이렇게 됩니다. 제곱 빼기 K제곱 그 다음에 2배 한 거. 자, 그럼 여기서도 분모가 요식 비교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이너스 t를 곱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t. 그래서 이 친구가 마이너스 t가 되고 싶다. 따라서 k제곱에 대해 정리하면 k제곱은 t제곱 더하기 t 플러스 2가 됩니다. 맞죠? 그럼 여러분 지금 위에서 구한 식과 밑에서 구한 식을 좀 잘라서 내려 보낼게요. 보내고 맞죠? 그럼 몇 배 하고 싶죠? 4배 해봅시다. 4배 4배 해버리면 여기가 4k제곱은 4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8입니다. 그게 요 친구랑 똑같아지고 싶대요. 그럼 정리하면 5t제곱 빼기 7t 빼기 6은 0입니다. 근데 요거는 5, 1, 2, 3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t가 얼마 나오죠? 2개 나올 텐데 아까 위에서 길이 관계로 봤잖아요. 길이 관계로. 그러니까 t가 양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t가 양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요때 나오는 t가 2더라. 그 다음에 t 값을 여기에 대입을 하면 k제곱이 8이죠. 그럼 k도 마찬가지로 양수므로 k가 2루트 2일 수밖에 없다. 이거죠. 됐죠?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 삼각형 ABD의 외접원의 넓이를 궁금해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각을 알고 있고 변을 알고 있는 쌍이 요 쌍밖에 없기 때문에 요 쌍에 대해서 사인 법칙을 적용해주면 끝납니다. 위에 적을까요? 위에 적을게요. 위에다 적으면 여기다 적으면 자 여기 네모칸 안에 적을게요. 자 사인 법칙 쓸게요. 그러면 일단 변 길이 있고 분모는 사인 세타가 될 것입니다. 맞죠? 계산해보면 아까 k가 2루트 2였죠. 그래서 분자가 4루트 2 분모가 아까 2루트 2분의 1이 코사인이었죠. 맞죠? 그럼 2루트 2분의 루트 7이 사인이 될 겁니다. 따라서 역수를 바로 곱할게요. 곱하면 2루트 2분의 루트 7이 사인이므로 요렇게 될 것입니다. 맞죠? 그러면 요게 루트 7분의 16이 됩니다. 그러면 요게 뭐냐? 외접원의 반지름의 2배였습니다. 2배. 그럼 외접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적었죠. R은 루트 7분의 8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거는 넓이는 파이아 제곱에서 7분의 64 파이가 됩니다. 따라서 이거 지금 기하분수죠. 개수가 64, 7 더해서 71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법칙만 실수 없이 잘 계산했으면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자, 21번 마지막 페이지 가보도록 합시다. 첫째 항이 자연수인 수열. 자, 자연수라면 자연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요게 만족이 된다. 그때 A6이 2가 되도록 하는 모든 A1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단 요게 되도록 한다고 했으니까 요거를 일단 생각하고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일단 적어요. A6이 어떻게 되냐. 5분의 A5일 수도 있고 10일 수도 있고 위에 거는 A5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밑에 거는 A5가 3보다 작을 때 이렇게 쓸 수가 있대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A6이 2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건 절대 안 돼 라는 거죠. 맞죠? 그럼 이제 요 상황밖에 되지 않고 실제로 A5는 3보다 크거나 같은 10이 됩니다. A5가 10이다. 맞죠? 그러면 이제 A5에서 다시 또 적어봅시다. A5. 자, A5라는 거는 4분의 A4일 수도 있고 10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위에 거는 A4가 3 이상일 때, 밑에 거는 A4가 3보다 작을 때. 근데 이때 이제 A5가 누구냐면 10이다 라는 거죠. 그럼 좀 이제 갈림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두 경우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위에 걸로 한번 가볼까요? 첫 번째, A4가 3 이상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10은 4분의 A4인 거죠.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 A4는 10의 4를 곱한 40이 됩니다. 그럼 40은 절대 10이 될 수 없죠? 똑같은 경우로 생각하면, A3은 120이 되고, A2는 240이 되고, A1은 240이 됩니다. 그래서 요때 A1이 하나 튀어나왔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이제 신나가지고 240 적으면 큰일 납니다. 다른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첫 번째 케이스 성공. 두 번째 케이스 가봅시다. 자, 두 번째 케이스는 A4가 3보다 작을 때입니다. 작을 때. 자, 요거는 어떻게 되냐. 케이스 분류 갑니다. A4가 10이 될 수 있나요? 1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3분의 A3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A3가 3 이상이어야겠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A3의 범위를 유추를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잘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 A3가 3 이상이라는 거. 그래서 A3가 3 이상이구나. 그 다음에 지금 이 가정이 케이스 2가 A4가 3보다 작다라는 가정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요게 3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A3는 9보다 작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9보다 작기 때문에 지금 이건 절대 10이 될 수가 없죠. 좋습니다. 1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또 A3가 2분의 A2가 되는 현상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A2가 2 이상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위에 부등호 만들었던 것과 같은 방법을 적용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A2라는 거는 A3의 2배라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A2가 10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10이 안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케이스를 또 두 개로 가르면 되겠습니다. 파란색으로 갈게요. 그럼 일단 A2가 쪼개질 수 있는 가능성은 A1이 3 이상이냐 3보다 작냐에 따라서 갈립니다. 따라서 A1이 3 이상일 때 볼게요. 3 이상이 된다면 A2는 A1 나누기 1이죠. 그러니까 A2가 A1이 됩니다. 즉, 요 범위에 속하는 A2가 싹 다 자연수 A1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요때는 A1이 6, 7부터 17까지의 자연수가 될 것이고 미리 제가 합을 구해버린다면 지금 12개거든요. 12개고 초탕, 끝탕 더한 다음에 반띵하니까 138이 됩니다. 따라서 요때 얻을 수 있는 A1의 합이 138이다. 라는 것도 얻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 그 다음이 A1이 3보다 작을 때입니다. 자, 요때는 A2가 10이라는 말이죠. 맞습니까? 왜냐면 아까 위에서 요 항이 3보다 작다면 10이 된다고 말했으니까. 맞죠? A1이 3보다 작으면 A2는 무조건 1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실제로 10이 될 수 있나요? 대입해보면 10이 될 수 있죠. 그럼 요것을 만족하게 되는 자연수 A1은 1이랑 2가 등장합니다. 따라서 요것까지 다 구하면 모든 A1을 다 구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합은 240 더하기 138 더하기 1 더하기 3 해서 381이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2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22번 가기 전에 이 친구 이제 스무스하게 지워주고 깔끔하게 만들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하기 전에
우리 극한 배울 때 요걸 한번 했습니다. 수렴값이 있어요. 수렴값. 수렴하는 함수값, 수렴하는 함수랑 수렴하는 함수를 더하거나 빼면 극한값 어떻게 되죠? 수렴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렴하는 함수값이 있어요. 그냥 발산하는 함수가 있어요. 요거를 더하거나 빼면 무조건 발산하게 됩니다. 특정 점에서.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부정형이죠. 발발. 그러면 요거는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고 모르는 얘기라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요렇게 말이 됩니다. 수렴이라는 것은 미분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발산한다는 것은 미분 안 된다 소리입니다. 안 된다. 미분 안 된다. 안 된다. 맞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문제에서 뭔가 미분이 안 될 것 같은 상황들을 줬어요. 맞죠? 그러면 그 점에서 미분이 안 될 것 같다 라고 했으면 요 밑에 상황이죠. 요 밑에 상황. 요 밑에 상황은 둘 다 미분이 가능할 수도 없고 여기에서 안 되는 상황이 두 개 다 있는 게 뭔가 좀 의심해볼 만한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접근하면 좋습니다. 그럼 일단 문제를 보면 gx가 이렇게 0을 기준으로 쪼개져 있고 fx가 3차 함수래요. 그럼 fx 개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그 값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가지는 방향으로 시작하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애매한 점이 없어야 돼요. 애매한 점이. 미분 가능이라는 게 점에서의 성질이기 때문에 x가 어리서 미분 가능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좋습니다. 일단 의심이 되는 점이 누구였죠? 의심? 의심이 되는 점? 외심 아닙니다. 의심이에요. 의심. 다시 적게요. 의심.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의심이 되는 점이 일단 0이에요. 0. 맞죠? 0을 이제 기준으로 얘가 지금 G가 왼쪽 오른쪽 쪼개지기 때문에 그래서 0이 조금 의심이 된다. 조사가 필요한 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필요한 점이 어디 있을까요? 요 친구 궁금하지 않습니까? 요 친구. 원래 y는 2x제곱은 이렇게 이쁘게 x축에 접하는 친구인데 8만큼 내려갔으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절대값을 취하면 이렇게 되는 함수가 되고 이때 x좌표는 마이너스 2랑 2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0보다 클 때 다룬다며. 맞죠? 0보다 클 때를 다루니까 지금 2만 가져옵니다. 따라서 의심해야 될 점이 두 개가 있어요. 0이랑 2. 맞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파악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물 좀 마시고 오겠습니다. 자, 풀어봅시다. 일단 x가 0일 때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어야겠죠? 연속.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gx가 x는 0에서 연속인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럼 일단 함수값 똑같아야겠죠? 극한값이랑.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f0랑 f0의 절대값 씌운 거 빼기 8이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이 들죠. F0은 양수인가 음수인가? 만약에 F0이 음수라고 할게요. F0이 음수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되니까 0은 마이너스 8이 돼서 말이 안 됩니다. 모순 뜹니다. 따라서 F0이 양수인 걸 알 수가 있고 절대값 그대로 나오면 이 F0가 8이라서 F0가 4가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이 상황에서는 F0가 4다. 라는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좋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할 수 있는 말이 일단 여기 고정해두고 자, 0에서 미분 가능해야겠죠? 해야겠죠? 근데 지금 fx가 어차피 3차 함수고 미분 가능해요. 펜이 왜 이러죠? 바꿀게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지금 fx가 3차 함수고 다항 함수니까 미분 가능해요. 그러니까 f0이 4라는 소리는
F형이 4라는 소리는, 4라는 소리는 뭐 어떻게 설명을 하죠? 요 근처에서는 4 근처에 있다. 그러니까 뭐 그래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x축이 있고 y축이 있어요. 그러면 요 근방에서 올 거다. 0 근방에서는, 그러니까 x가 0 근처일 때는 y 값이 4 근처일 거다 라는 생각을 해주면 좋습니다. 자, 요런 거 비슷하게 조금 이따 생각을 해볼 건데, 일단 gx가 x0에서 미분 가능하다 조건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요건 어떻게 될까요? 요거 미분 가능하면 0에서의 오른쪽 좌미분계수라고 말하죠. 뭐 미분계수에 자극한 그 다음에 우미분계수가 똑같아져야 합니다. 근데 여기 위에서 요 친구 볼까요? 요 친구 아까 그래프 그렸을 때 요렇게 되죠. 들어 올려도 0 근방에서는 기울기가 0이에요. 그러니까 절대값 fx랑만 비교를 하면 충분하다라는 거죠. 절대값 fx랑만. 그러면 아까 이렇게 됩니다. gx가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fx를 따르죠. 그러니까 그거 미분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f 프라임 x 맞죠? 기울기가.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되죠? x가 0보다 클 때는 0 근처에서만 볼 건데 0 근처에서는 f0이 4라 했어요. 요 근처에서 논다니까요. 그러니까 요 근처에서는 fx를 따라갑니다. fx. 근데 이제 기울기를 조사하면 좀 기울기 조사하면 fx에서 프라임 씌우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럼 미분 가능하니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f 프라임 제로랑 f 프라임 제로가 똑같더라. 따라서 여기서 또 나올 수 있는 게 f 프라임 제로가 0이다. 이런 힌트가 또 나옵니다. 맞죠?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 2를 조사할 수가 있겠더라 라는 겁니다. 됐죠? 그럼 이제 남은 거는 이제 0에 대한 건 다 끝났고 이제 2에 대한 것만 남았습니다. 2에 대한 거. 그럼 다시 또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일단 지금 여기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데 샥 여기가 Y축, X축, 그 다음에 여기가 원점 F형이 4래요. 그러면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그 값을 가지겠죠? 요런 상황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X가 이 근처에서는 fx가 미분 가능해버리죠. 그래서 지금 요 친구는 확실하게 미분이 불가능해요. 그럼 아까 위에서 했던 말처럼 미분 가능하고 불가능하고 동시에는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미분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한번 왔다가 이렇게 접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다시 접하고 그릴게요. 요렇게 얘가 2라고 칩시다. 그럼 이거 말이 될까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2에서 미분 가능해요. fx가. 그럼 들어 올리면 미분 가능하다니까요. 얘가 미분 가능하면 얘가 미분 불가능하니까 아까랑 또 똑같은 상황이 생깁니다. 안 되고. 자, 그럼 얘는 지우고. 또 어떤 케이스가 될까요? 올라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가요. 근데 둘 중에 하나는 2가 되겠죠. 근데 나머지 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나머지 한 케이스 누군지 모르겠지만 별표라고 할게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별표가 fx는 미분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왜냐면 절대값 씌우면 들어 올려질 거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미분이 가능하다니까요. 왜냐면 지금 의심이 되는 게 2밖에 없는데 2 말고 다른 점이 나타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른쪽에서는 별표가 미분이 가능한데 왼쪽에서는 별표가 미분이 불가능해요. 이렇게 한쪽만 불가능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최고치 한계수가 양수인 케이스는 안 되겠더라 라는 직관을 세우면 좋습니다. 그래서 잘 가라 하고 아까 여기가 4였죠? 네, 4하고 가능한 그림은 어떤 그림인가? 최고치 한계수가 음수인 그래프입니다. 뭐 그래프 종류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맞죠? 무조건 하나만
딱 X축과 만나도록 그래프를 그려주면 절대값 그래프로 들어 올렸을 때 요것만 이렇게 툭 치고 올라갈 테니까요. 맞죠? 그러면 2에서만 미분 불가능하더라 라는 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어차피 교점 하나만 지나는데 그 교점 하나만 지나는 친구가 X좌표가 2라고 했죠. 맞죠? 요거를 좀 콕 집어서 풀어볼게요. 요거를 2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빨간색이 Y는 fx 그래프거든요. 맞죠? 들어 올리기 전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f2가 0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맞죠? 지금 3차 함수가 ax 세제곱부터 이제 상수항 d까지 가면 모르는 게 4개인데 지금 힌트가 4개가 딱 등장이 되면 좋습니다. 나머지 하나만 조사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해야 겠죠. f'2에 대한 정보를 마지막으로 얻어내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fx가 이런 개형일 텐데 2에서 f의 이런 상황을 보면 기울기가 음수죠. 접선 기울기가. 여기 지금 음수가 뜹니다. 음수가. 맞죠? 그러면 f2'은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음수일 거다. 라는 사실. 그러면 다시 또 위로 올라가 봅시다. F'2가 나올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 그러면 이 친구 확대해 보겠습니다. 확대를 해보면 다시 아까 그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X축 그리고 2x 제곱 빼기 8을 이렇게 그립니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고 2인데 우리는 요 분 안 궁금해요. 이 근처에만 궁금합니다. 이 근처에만. 그러면 이 친구 들어 올렸을 때를 생각해보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맞죠? 얘가 2고 이렇게 맞죠? 그럼 요 근처에서 기울기가 어떻게 되냐? 요 근처에서 요 기울기 어떻게 되냐? 어찌 됐던 간에 8 아니면 마이너스 8이 나올 겁니다. 왜? 요걸 미분하면 4x거든요. 그럼 2 대입하면 8이 되고 2 대입하면 8이 되는데 지금 우리 들어 올릴 때 8 빼기 2x 제곱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럼 이것도 미분하면 마이너스 4x가 되는데 요때는 마이너스 8이 나옵니다. 즉 8이든 마이너스 8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2에서 미분 불가능한 상황을 요 친구가 상쇄시켜 줘야 돼요. 즉 무슨 말이냐? 미분 계수가 요 친구의 미분 계수가 8이 되어야 절대값 F'2가 8이 되어야 지금 요 뒤에 있는 친구를 없애줘서 G'2가 2가 그러니까 G'2가 0이 되는 미분이 가능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미분이 안 된다? 그럼 이 친구 나타나서 절대값 나 8이야 이렇게 등장을 시켜줘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밑에서 봤을 때 F'2가 8 아니면 마이너스 8이겠구나. 근데 음수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 찾았네요. 맞죠? 다 찾았으니까 이렇게 짜집기 해서 fx 구하고 마이너스 5를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대입 과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0이 주어져 있잖아요. 0. 간단한 꿀팁을 말해주면 뭐 예를 들어 이런 함수가 있어요. ax세제곱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t. 간단하게 x 0 대입한 게 4일 거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한 번 미분한 게 0 대입했을 때 0이라는 소리는 우리가 한 번 미분하면 상수항 누가 남죠? c가 남죠. c가 남는데 그게 0이래요. 그러면 원래 함수에서 1차항 계수가 0이었다. 그러니까 요런 케이스였다로 시작하면 됩니다. 요 두 케이스 썼고 맞죠? 그럼 남은 거는 F2는 0, 그 다음에 F'2가 마이너스 8. 이거 조건 이용하면 끝입니다. 써보겠습니다. 그럼 F2가 0이니까 2 대입하면 8A 더하기 4B 플러스 4는 0. 그 다음에 F'2 구해버리면 얘 F' 구해야죠. 구하면 3A X제곱 플러스 2B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 대입하면 12A 더하기 4B는 마이너스 8이 됩니다. 넘겨주면 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럼 우리 구해야 되니까 어차피 A, B 다 구해야 되니까 밑에 거에서 위에 거 뺍시다. 빼면 4A가 마이너스 4고 A가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아까 최고차항 계수 음수를 했으니까. 그럼 이제 이거 약분시키면 약분이 아니라 분자 다시 양변 4로 나눕시다. 그러면 2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럼 요 식이랑 합치면 b 값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고 2니까 b가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럼 a와 b를 찾았네요. 그럼 fx가 등장했습니다. 그럼 요 식에다가 바로 f-5를 구해볼게요. 그럼 f-5는 5의 세제곱 마이너스 다시 5의 세제곱은 125죠. 그래서 마이너스 125a 더하기 25b 플러스 4고, 자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125, 그 다음에 25, 그 다음에 4. 답은 얼마죠? 154인가요? 154, 154.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요 문제 풀 때는 요 위에서 적었던 요 극한의 성질 때문에 미분계수도 결정이 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의심해야 되는 점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설 마무리하겠습니다.